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바뀌는 수능, 이 바뀌는 수능 패러다임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고교학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원하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무슨 능력을 준비해야 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언론 보도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시청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안에서 그 IB 바칼로니아 과정을 하는 그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제주 표선이라든가 표선고 또 인천 경기 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오면서 IB 과정하고 물론 IB 과정과 고교학점제는 다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해외고 국제학교 우리 체드윅 그다음에 우리 제주국제학교에서 IB 과정하는 또 우리 해외고에서도 IB 과정하는 학생들 많이 있죠. 싱가포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우리 그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국내 대학을 올 때 아셔야 될 것은 IB 자체를 갖고는 한국에 있는 대학과는 바로 IB 했던 걸 갖고 바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서사 내러티브의 입시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입학사관관들이 항상 저희도 이제 그 지금 그 전국에 있는 또 서울권에 있는 중사인권 대학의 입학사관관들과 세미나를 가지면서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소도 같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준비 방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계속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생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받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 그것을 자기의 어떤 우리 학생들의 어떤 동기에 맞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맞게 그 생각의 힘을 잇는 능력,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입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한국 입시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서사 구조의 입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기록부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진로들, 어떤 걸 했는가, 어떤 프로젝트, 어떤 동사,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했냐에 대한 본인의 그 학생의 의식들이 생활기록부나 생계부 대체서식이라고 하는 그 서류 안에 쭉 나열되고 쭉 내러티브가 서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의미의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너무 지금 이야기가 흔해 빠져서 저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의미의 해석, 의미의 어떤 찾음, 그 의미의 부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온 그 의미를 갖고 서사 내러티브를 통해서 나의 삶의 과정들 모아있는 것들을 아티클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것들을 위계성을 갖고 연결시켜서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학사관관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가는 전형이 한국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IB라는 원천은 있지만 이 원천을 갖고 그냥 넣을 수가 없는 거고 해외 국제학교 학부모님들 아셔야 될 것은 준비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생계부 대체서식에 대한 거를 한국의 폼에 맞게 IB하는 것들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고 국제학교도 어쨌든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인가가 되지 않은 뭐 비인가도 있겠지만 검정고시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고와 검정고시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내가 비인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래도 검정고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인가된 제주국제학교나 체드윅이나 또 해외고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시작돼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 다닐 때 똑같이 국내에 1학년, 2학년, 고1, 고2, 고3이죠. 그러니까 그 했던 내용들을 로드맵을 잡아서 우리나라 의대를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우리나라 경영학과를 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의미를 잡아서 1학년 때, 10학년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 순간에 생계부 대체서식에는 10학년 때 이렇게 학교 재학 중에 그걸 만들어야지 끝나고 와서는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금 4분 30초가 지났고요. 오늘은 챗 GPT 시대 대입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챗 GPT 시대의 대입 준비 방법, 새로운 대입 준비 방법, 또 챗 GPT와 우리나라 대입 간의 관계, 고교학점제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언론 자료를 좀 갖고 보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죠.
자, 보이시죠? 같이, 제가 이걸 같이 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였고 두 자, 번째는 언어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순서가 있다. 문법이다.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첫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단어를 끝까지 문장을 끝까지 들어야지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첫 단어를 들은 기계가 기억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요. 기억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잊어먹기 시작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바스바니가 그 제안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는 문장의 순서를 배제시켜요. 매우 흥미로운 알고리즘입니다. 아니 문장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순서를 다 빼고 집중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attention. 그건 뭐냐면 수천억 단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있는 사실 모든 문장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에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확률 관계를 미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말에서도 보면 이라는 세 단어를 보면 제 말에서도 보면 확률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면 그 다음 예측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아니면 조금 있다 우리는 먹을 거다. 뭐 점심을 먹을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 간에는 확률적인 관계가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수천억 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억 개 단어, 문장 사이의 확률적인 관계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병렬 프로세스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 겁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2017년 그 알고리즘이 제시되고 2018년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이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처음에 NGO로 시작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오픈 AI의 처음 목표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되다 보면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는 NGO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오픈 AI에서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GPT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GPT의 사실 이름을 보시면 이게 뭘 하는 녀석인지 알 수 있는데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포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너러티브, 생성을 해주는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을 하는 트랜스포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GPT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니까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사전 학습하고 딱 한 번만 학습하면 사실 됩니다. 인간 언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장의 확률적인 지도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수천억 개 단위의 단어와 문장 사이의 확률적인 분포만 계산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글의 지도를 하나 그려놓는 겁니다. 딱 한 번.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A에서 B로 간다라고 입력을 하면 길을 찾아주는 것 같이 이 녀석은 언어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미리 학습시키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라고 얘기를 하고 생성, 내가 입력을 하면 입력값을 요즘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력을 하면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난 10년 동안 AI는 식별과 구별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 인공지능이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좀 신기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은 저희 학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토론이 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GPT-1, GPT-2, GPT-3 다들 문제가 있었어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0일 챗 GPT라는 게 나왔을 때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녀석은 GPT-3 또는 GPT-3.5를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차피 잘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을 봤더니 챗 GPT는 기존 오픈 AI가 만든 GPT 알고리즘의 강화 학습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도 GPT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면 확률 위주로만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역설적으로 가장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만 나열을 해놓으면 사람이 읽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GPT에게 수많은 문장을 만들게 하고 사람한테 판단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판단은 어디서 했을까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제3세계 국가들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미니멈 웨이지를 두고 문장을 읽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 다시 말해서 챗GPT는 확률적으로 만든 언어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간의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했더니 결과가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12월 달에 제가 그걸 하다가 그러면 이 녀석하고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자 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대화의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저 자신도 사실 궁금했어. 챗GPT란 알고리즘하고 어떤 대화까지 가능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챗GPT가 만들어내는 내용들과 진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어와 진실의 차이. 세 번째는 질문하는 스타일과 타입에 따라서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근 뭐 인지과학하고 언어학의 자, 그렇게 지금 카이스트 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강연한 챗 GPT에 대해서 강연한 말씀을 좀 들었고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공유를 중단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챗 GPT 시대 대입,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대입을 어떻게 준비할까가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그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가장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챗 GPT의 역사, 뭐 챗 GPT 3, 2 이거에 대한 역사들이 있었고 지금 또 챗 GPT가 개발이 됐는데 그동안의 어떤 그 GPT 기반의 그 인공지능들이 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언어 체제는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언어 체제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용 쓸모가 없었는데 강화학습을 시킨 챗 GPT 버전 이제 그 3.5에서 이제 앞으로 그 더 뒤에 나온 버전이 있죠. 강화학습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마치 그 그림을 찍듯이 인간의 언어의 어떤 순서의 배열을 다 배제하고 수억조 단위의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이 와서 그것을 빠르게 선별해서 유추의 기능을 그렇게 이제 강화학습과 함께 심어줬더니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 대화가 매우 심도 있는 대화가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지금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를 때 그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타인들의 어떤 경험, 지나간 시간 속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내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구글링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은 그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챗 GPT 할 때 물어보면 그 챗 GPT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 어머님들 가장 좋은 건 내가 체험을 해보고 발품을 팔아서 상담을 해보고 하는 건데 뭐 이제 누구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카페의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요즘은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제가 좀 뭐를 봤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디 다녀와서 그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그러나요? 하나의 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플레이스의 기반을 보면 저희도 이 홈페이지가 있지만 저희는 뭐 굳이 그렇게 저희 쪽에 또 학생들을 또 저희는 어차피 뭐 가리키는 직업이지만 아직까지 시선이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입학사항관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제가 이제 그 보면 그걸 꼭 이렇게 영수증을 찍어서 그걸 홍보하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 그 업체를 보면 영수증 찍어서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쭉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바쁜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지금 그 수시 준비하기도 바쁘고 정시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홍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짤막하게 여러 거에 이제 좀 뭔가 혹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진짜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래머 아니고 경험 있고 없고 그거는 벌써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경험 있는 학부모님이나 어떤 그 학생들이라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GPT 시대 대학 입시 준비는 대학의 바뀌기 입시 방법이 어떻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아까 그 대학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언어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었다. 이거 하나 이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랐다. 자,
이제는 엄청난 인포메이션들이 존재하고 이 인포메이션들도 아까 구글링, 검색을 통해 찾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색의 시대는 지났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얄팍한 상술로 그렇게 그 얄팍하게 홍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으면 어떤 시대냐? 직접 챗 GPT가 결과를 알려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그럼 언어와 진실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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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언어에 진짜 그것이 진실의 관계가 있는지, 그 언어가 얼마나 몇 프로 팩트인지를 떠나서 그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도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어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공부를 좀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현혹되는 어떤 그런 그 키워드 검색의 시대가 지나고 이런 것들이 죄다 정보들이 모이면 이제는 정보의 어떤 그 진짜와 가짜가 좀 더 선명하게 이제 그렇게 구별이 될 거라.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정보가 오류인 정보는 좀 더 많이 검색도 어차피 누군가의 경험을 누군가 미리한 사람의 경험을 내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오류가 좀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줄어드는 어떤 구글링이 사라진 어떤 챗 GPT한테 직접 물어보는 시대에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들만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이 정보 속에서 인포메이션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만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교육이 된다면 그 앞으로의 GPT 시대에서 그 올바른 정보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어떤 대입 입시 시대에서 GPT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진로를 찾고 그 진로에 맞게 내러티브 서사라고 생기부를 우리가 혹은 생기부 대체 서식을 대학에 제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키워줘야 될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선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것을 잘 올바른 정보들을 갖고 활용해서 올바르게 다음 질문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이 질문의 힘, 그동안에 우리가 갖춰져 있는 수능이나 이런 어떤 로직 속에 우리가 갖춰져 있는 문제를 풀기에 우리는 급급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 질문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질문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챗 GPT 시대의 대학 입시 우리 학생들이 길러야 될 능력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암기하고 구글링하고 서칭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 내가 입학사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고교학점들을 거치면서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왜 골라야 하고 내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어떤 위계성 갖고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고 그것이 융합 선택 과목으로 고교학점 시대에 가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융합 선택 과목에 발제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 진로의 어떤 탐색의 힘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학년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의대반이 있습니다. 근데 의대반에서 가르치는 게 저도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그 하시는 그 원장님 학원을 보니까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지금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 저학년 때 의대반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생각의 힘을 기르는 능력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과 논술의 프로그램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꼭 내가 그렇게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황이 안 된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 책 속에서 행간의 의미 속에서 내가 책과 화자와 대화하는 능력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풍부해집니다. 그런 능력이 갖춰졌을 때 앞으로 그냥 과학과 수학만 잘해서 의사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챗 GPT 시대에 대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의 힘을 그것이 과연
논술과 그냥 어떤 그 독서와 일반적인 힘을 좀 뛰어넘어서 내 진로와 연결시키는 탐색의 과정,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많은 어떤 융합적인 정보를 갖고 새로운 걸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을 길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챗GPT는 모든 분야에 매우 쓸모있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의학 분야든 교육 분야든 어문 분야든 그다음에 우리가 공학 분야든 이걸 갖고 잘 활용하셔서 대입에도 잘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정에 어떤 주제로도 잘 활용하셔서 아무튼 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힘, 정보를 검색하는 그 정보가 또 진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점들이 좀 사라지는 시대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목표로서 세미나 활동 과제로서 이렇게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인가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고교학점제 연구소가 운영 중이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항상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